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4년도 5회 전기 기능사 필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보았던 전기 기능사 필기 중에서 그러니까 5회를 기준으로 그 앞에를 비교했을 때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문제도 많이 쉬웠지만 또 계산하는 문제도 의외로 좀 적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 다산에듀의 교재, 자,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를 한 3번 정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번 보셨던 분들은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그림에서 단자 A, 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원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자, A번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리고 넷, 5, 이렇게 5개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 둘, 3개가 같은 방향이고 이렇게 작대기가 긴 쪽이 플러스가 되죠.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같은 방향, 2개가 이 3개와는 다른 방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전압을 보니까 여기 1.5V고요. 3V, 1.5V, 그 다음에 여기 1.5V, 그 다음에 2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놈을 다 합치게 되면은, 자, 이쪽이 A가 플러스가 되고자 하는 애들은 총 몇 볼트입니까? 총 6볼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B가 플러스 방향을 향하게 하는 녀석들은 합치게 되면은 뭐예요? 3.5볼트죠. 따라서 6볼트에서 3.5볼트를 빼게 되면은 몇 볼트가 남습니까? 2.5볼트가 남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2.5볼트의 전이차가 생기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두 번째,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 되는 자극의 단위가 얼마냐, 자극의 세기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극의 세기,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는, 자, 쿨롱 상수가 6.33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R이라고 하는 것이 두 자극의 거리가 1m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1이면은 1에 제곱해봤자 1 아닙니까? 자, 1이고, 두 개를 얼마 했을 때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M이라는 게 얼마라는 겁니까? 둘 다 얼마요? 1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몇 웨버입니까? 1웨버가 되겠죠. 3번입니다. 3번. 공기 중에서 m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전기 자력선의 총수는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가우스의 정리죠. 그렇죠? 투자율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뮤분의 m. 3번이죠. 4번. 임의의 폐회로에서 키르요프의 제2법칙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자, 키르요프의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1법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2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때 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법칙입니까? 이것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이죠. 자, 말로 하겠습니다. 이 법칙. 어떤 한 회로에서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된 전압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몇 번입니까? 그게 3번이 되겠죠. 자, 5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발의 법칙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4파이 R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5와트 아워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와트 아워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는 1와트 아워를 얼마로 곱한 겁니까? 5를 곱한 겁니다. 그럼 1와트 아워라고 하는 건 1와트에다가 아워가 36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3600 와트 세크에다가 5를 곱한 것과 같죠. 자, 이 와트 세크가 얼마입니까? 1와트 세크가 바로 1줄이 되겠죠. 그러니까 3600 곱하기 5에 해당하는 뭐가 됩니까? 줄이 되겠죠. 18,000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7번. 다음 전압파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E는 100 사인, 그 다음에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분의 파이가 아니에요. 5분의 파이. 자, 근데 여기서 주파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인 바로 이 뒤에 있는 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오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미 377이라고 나오는 순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딱 답 바로 벌써 나오죠. 그쵸? 얼마입니까? 자, 오메가가 2파이 F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377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377을 뭘로 나눠야 돼요? 2파이로 나누죠. 그쵸? 그럼 얼마? 자, 60Hz가 되는 겁니다. 답 얼마? 60Hz.
8번 권선수 100회 가문 코일에 2A의 전류가 흘렀을 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속이 코일에 체결되었다면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100회, 자, 주어진 숫자를 한번 보죠. 100회. 그 다음에, 자, 2A.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 얼마냐고 물어봤죠. 이 100회라고 하는 것이 가문횟수니까 N, 2A라고 하는 것이 전류니까 I, 5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웨버는 뭐예요? 파이죠, 그쵸? 그때 L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이 식 딱 기억나죠? Li는 뭡니까? N 파이. 자, 이때 L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N 파이. 따라서 I 값이 얼마? 2, N 값이 얼마? 100. 파이가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R 값이 얼마가 될까요? 2.5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 납축전지가 완전히 방전되면 음극과 양극은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가? PbSO4 황산납이죠. 황산납으로 변하게 됩니다. 10번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계수가 부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관연도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저항값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특성? 일반적인 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부의 특성이라고 해서 반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들인데 뭐 전액, 반도체, 탄소 이런 것들은 바로 부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죠. 지금 문제는 이런 거죠. 전도율이 커서 온도계수가 부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뭐예요? 도체가 무엇이냐? 1, 2, 3, 4번 중에서 도체가 무엇입니까? 1번 구리에 해당되죠. 다음 11번 교류 전력에서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의 용량을 표시하는 데 쓰이게 되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자, 전력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피상, 유효, 무효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용량을 뜻하게 되는 것은요. 자, 전압과 전류의 단순한 곱, 볼트, 암페어를 쓰는 단위, 이것은 바로 뭐죠? 피상 전력이 되겠죠. 답은 1번 비상전력입니다. 12번 200V의 교류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자 600W였다. 600W에 5A였다. 이 선풍기의 역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는 자, V, 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지금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역류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무엇이 됩니까? VI분의 P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전압과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200V에 5A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V에 5A. 그 다음에 전력이 얼마입니까? 600W죠. 그쵸? 그러면 1000분의 60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0.6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13번.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자,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게 하게 되느냐? 자, 책받침을 제 머리에다 비비게 되면은 책받침이랑 제 머리카락이랑 전기적인 현상을 띠게 돼서 책받침에 제 머리카락이 붙으려고 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은 3번 대전입니다. 14번. 자, 코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뭐 공질하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상호 유도작용이 있다. 전원 노이즈 차단 기능이 있다. 4번에 전류의 변화를 확대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아니죠. 확대가 아니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코일은요, 뭐예요? 렌즈의 우측에서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힘이 있는 거죠.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15번.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자, 우리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하지만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두 개를 합한 것분에 어떻게 합니까? 곱한 것을 계산하게 되죠. 즉 R1 플러스 R2 합한 것분에 곱한 것 R1 곱하기 R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입니다. 16번. 자,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가 10 루트 3이면 자, 상전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에다가 얼마? 루트 3을 곱한 것이 무엇? 선전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선전류가 10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0이라는 얘기죠. 답은 12번이죠. 17번. 전구를 점등하기 전의 저항과 점등한 후의 저항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구를 점등하게 되면 필라멘트가 가열이 되어서 뜨겁게 되는 거죠. 즉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온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요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전구는 점등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저항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점등 후의 저항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8번. 자, 자석 밀도 0.5 웨버 퍼 제곱미터의 자장 안에 자장과 직각으로
20cm의 도체를 놓고, 자, 이것에 10A의 전류를 흘릴 때 도체가 50cm 운동한 경우에 한 일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은 얼마큼 했느냐 물어보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출근을 했어요. 자, 오늘 일 얼마큼 했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뭐 워드 프로세스, 타자를 치는 일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5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습니까?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했죠. 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스테플러 이렇게 문서를 그냥 이렇게 철하는 거, 복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어떤 거 기획하고 설계하는 걸 했어요. 그럼 누가 더 일을 많이 한 겁니까?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일의 업무 강도가 더 높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힘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곱하기 시간을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힘이 든다면 시간을 많이 쓴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한 거죠. 자, 똑같은 시간이 들었다면 업무 강도가 높은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일을 우리가 W라고 한번 놓으면은 힘은 뭡니까? F로 놓을 수 있고, 자, 시간은요? 시간은 T로 놓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힘 F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 도체 힘은요? B, I, L, 사인 세타. 이런 식이 있죠. B가 무엇입니까? B가 자속 밀도. 그러니까 0.5 곱하기 I 값이 얼마? 20cm죠. 그러니까 10이죠. 10A. 그렇죠? 10. 그 다음에 L, 도체의 길이가 20cm니까 0.2가 되겠죠. 곱하기 사인 얼마? 사인 90이 되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1이 나올 겁니다. 1. 자, 그럼 1에다가 시간을 얼마 했다는 거예요? 시간, 도체가 50cm 운동한 경우. 힘에다가 시간 대신 거리를 곱해보죠. 자, 이게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똑같은 힘을 줬을 때 거리를 얼마나 이동시켰느냐? 자, 이걸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거리니까 L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1 곱하기 거리가 0.5m는 얼마? 0.5줄.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이죠. 1번. 자, 19번.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은 무엇입니까? 자, 평행한 두 도체. 하나, 둘. 평행한데 여기에 전류가 흘렀다.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이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거리에 무엇입니까? 반비례하게 되죠. 답이 2번. 20번. 인덕턴스 0.5헬리의 주파수가 60Hz이고 전압이 220V인 교류 전압이 가해질 때 흐르는 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덕턴스가 0.5헬리, 주파수가 60Hz. 흐르는 전류 I는 XL분의 V. 자, 이거는 2πFL 분의 V. 자, 이건 2π, 2 곱하기 3.14 곱하기, F, 주파수가 60, 곱하기 L 값이 0.5헬리 분의, 자, 전압의 크기가 220V.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1.17이 되겠네요. 답은 얼마? 4번, 1.17. 21번. 다음 중 변압기의 1차 측이란 무엇입니까? 1차 측이라고 하는 거는 3번, 전원 측에 해당됩니다. 전원 측. 전기를 받는 측. 2차 측은 뭐죠? 부하 측에 해당되죠. 22번. 50kW의 농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 방법은 무엇입니까? 5kW 이하는 직입 기동, 5에서 15는 Y 델타. 15가 넘게 되면은 우리가 뭐죠? 기동 보상 기법. 23번. 동기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진법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많이 나온 얘기죠. 그쵸? 본문에서. 1번. 단락비를 크게 한다. 맞죠? 2번. 회전부의 관성을 크게 한다. 플라이휠 효과를 크게 한다. 뭐 이런 거죠. 3번에 소금 교자 방식을 채용한다. 맞죠? 4번에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영상 임피던스랑 역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 해야 좋은 겁니다. 크게 해야. 그래서 지락 전류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건데 23번. 전력공학에서 지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정상전류 플러스 역상전류 플러스 영상전류. 나중에 여러분 대칭좌표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지락전류를 이것들이 커야지 어떻게 됩니까? 지락전류가 작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24번. 회전수 540rpm 12극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뭐 슬립 문제 쉽죠? ns분의 ns-n. 자, 이렇게 되면은 ns 지금 동기 속도가 12극이라고 하고 60이라고 했어요. 그쵸? 12극에 60Hz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600이죠. 600분의 600-540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0%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0.1 나오거든요. 600분의 60이니까 0.1%로 하게 되면 10%가 되겠네요. 25번. 역률이 좋아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 콘덴서 기동형. 26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일반적으로 무엇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가? 회전 방향,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는 계좌
계자 전류의 방향이나 혹은 전기자 전류의 방향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되겠죠. 둘 다 바꾸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4번 전기차 전류가 되겠습니다. 27번 1차 전압이 13,200V. 자 어떤 변압기가 있는데 1차가 13,200V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2차가 얼마냐면 220V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1차에 얼마를 가했을 때 자 6,000V를 가했을 때 얼마로 바뀔 거냐 물어보는 거죠. 13,200에서 220 얼마로 주는 겁니까? 60분의 1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거 얼마? 100V가 되겠네요. 답은 100V 1번. 아 너무 쉬운 문제. 그쵸?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좀 있는데 되게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직 없어요. 좋습니다. 28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자 2번에 델타 기동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자 29번 자소밀도 0.8 웨버/제곱미터인 자개에서 길이 50cm의 도체가 30m/s로 회전할 때 유도되는 기절력은 얼마인가? 자 얼마만큼 회전할 때 얼마냐? 전압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E는 BL, V 그 다음에 사인 세타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자속 밀도, L이라고 하는 건 도체의 길이, V라고 하는 거는 속도, m/s로 나타내게 되죠. 자, B 자속 밀도가 얼마입니까? 0.8이 되고요. 그 다음에 L 값이 길이가 0.5m 되고요. 그 다음에 V 속도가 30m/s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지금 각도는 없어요. 그럼 물어보자. 8, 5, 40, 4, 3, 12V죠. 답이 12V 2번이죠. 30번 기중기, 전기자동차, 전기철도와 같은 곳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힘이 좋아야 되는 거죠. 힘 하면은 뭐예요? 직권기죠. 30번에 답 4번. 31번 직류기에서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 중 전압 정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번은 보급. 32번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자, 직류를 뭐로 바꿔요? 교류로. 그건 뭐예요? 인버터. 33번 다음 중 변압기 원리가 관계 있는 거. 변압기 원리는 1차 측에서 전기를 자기로 바꾸고 자기를 다시 전기로 바꿔서 2차 측에 내보내게 되죠. 전자 유도작용에 의한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변압기의 원리죠. 34번 동기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동기조상기를 과여자. 그러면은 우리가 V 특성 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쵸? 자, 여기에 계자전류.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전류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과여자로 하게 되면 콘덴서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쵸? 부정여자로 하게 되면 뭘로 작용할까?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여자로 사용하게 되면 뭡니까? 콘덴서로 작용한다. C 4번. 35번. 보급이 없는 직류기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부하가 없을 때, 사용 안 할 때, 무부하일 때. 4번. 36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말보다는 사실은 권선법이기는 하죠. 전절권도.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권선법은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더 맞는 말인데 1번 전절권입니다. 37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가 어떻게 됩니까? 자, 토크식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자, 유도전동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는요, 뭐예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고요. 뭐가? 토크가. 동기전동기는요, 그냥 전압에 비례하게 된다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1번이죠. 38번. 그림의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를 무시할 때 콘덴서 양단의 최대 전압은 약 몇 볼트까지 충전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8번이 지금 문제가 다이오드 하나를 이용한 반파 정류 회로예요. 그쵸? 반파 정류 회로. 반파 정류 회로인데, 자, 지금 일단, 자, 여기서 입력된 전기가 200V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코일의 비율이 2대1이죠. 그럼 몇 볼트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100V가 나오겠죠. 100V, 그쵸? 100V를 반파 정류하게 돼요. 반파 정류하게 되면은 평균 전압은 곱하기 0.45에서 45V가 나오지만, 최대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밑에만 없어지는 거니까 최대는 어때요? 100이 시료값이잖아요.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이 최대값이니까 141V. 최대값은 141V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답 2번입니다. 39번.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이 앞선 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기. 자, 이렇게 표를 그려야 되겠죠. 전기자 반전기 표. 자, 이쪽 동기 발전기, 이쪽 동기 전동기. 위에다가 감자, 아래가 증자. 자, 지금 문제가 앞선 전류가 앞섰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앞섰을 때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1사분면이죠.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40번 변압기의 전격 출력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2차 전압에다가 2차 전류를 곱하는 것이 변압기의 전격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41번. 자, 전주 길이가 16m이고 설계 중에 6.8kN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 줄을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자, 16m가 안 될 때는, 즉 15m 이하에서는 무엇입니까? 6분의 1 이상 묻고 16이 넘게 되면 그때 우리는 2.5m 이상 묻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42번. 자,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빈에서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는 무엇입니까? 구멍 뚫을 때 쓰는 거. 노가웃 펀치. 펀치. 43번. 고압 및 특고압용 기기기구의 시설에 있어 고압은 지표상 땡땡 이상, 특고압은 지표상 땡땡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자, 고압은 4.5, 특고압은 5m가 되겠습니다. 2번이죠. 44번. 옥내의 건조하고 전기된 장소에서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할 수 없는 거. 금속 몰드가 뭐라고 했어요? 쫄 때는 400V 넘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400V 이하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45번. 저압 군의 가공 인입선으로 DV 전선 사용 시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자, 이거 좀 특이해요. 밀리미터로 나왔어요. 그렇죠? 2.0입니다. 46번. 조명기구를 반간접 조명 방식으로 설치했을 때, 자, 위로 향하는 광속의 양은 얼마만큼이 되는 겁니까? 반간접 조명.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의 다 간접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4번 60에서 90%. 47번. 저압 인입선 공사 시 저압 가공 인입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에 몇 미터 이상 설해야 되는가? 저압 인입선이라든지 뭐 다 철도는 얼마지? 6.5m로 일관성이 있죠. 답은 4번이죠. 48번. 아래의 그림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48번에. 자, 이 그림기호가 네모칸 안에, 자, 구멍, 콘센트예요. 하나, 둘, 세 개는요. 이거는 뭐야? 삼상짜리, 이건 단상짜리고, 비상 콘센트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49번. 150kW의 수전 설비에서 역류를 80%에서 95%로 개선하려고 한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약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사실 전기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력용 콘덴서, 역률 조정용 콘덴서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하는 건데, 자, 크기는 이렇게 구합니다. 피상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1, 개선 전 역률입니다. 세타1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 개선 후 역률 분의 사인 세타2.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요. P,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1 분의,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루트하고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그쵸? 자, 다시. P 코사인 세타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자, 이게 사인이 왜 1 마이너스 코사인이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식 있죠? 삼각함수 있어. 사인 제곱 세타는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무엇입니까?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을 알고 싶어요. 그럼 뭡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루트를 양쪽에 씌우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무엇입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이 사실 이거를 쉽게 풀 수 있을까? 그러면은 자, 저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기사에서는 꼭 나오는 문제죠. 꼭 나오는 문제죠.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상이라고 하는 건 유효전력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유효전력이 얼마냐면 150kg짜리래요. 그럼 150 곱하기, 자, 개선 전 역률이 얼마라고 합니까? 지금 0.8짜리잖아요. 0.8. 그럼 0.8이면 여기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0.8이 되려면요. 그럼 여기가 0.6이 됩니다. 여기 시계단 이제 집어넣게 되면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요. 사인 세타는 루트에 뭐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8 집어넣게 되면 이게 0.6 나온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자, 개선 후 내가 얼마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0.95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0.95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사인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뭐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쵸? 1-0.95의 제곱. 이렇게 풀게 되면은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 63.2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얼마? 콘덴서 용량이 63짜리를 집어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답은 1번이죠. 50번. 나전선 등의 금속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의 동합금선. 한 게 없습니다. 51번. 전선의 접속이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전, 누전, 화재, 절전. 절전, 전기를 뭐 아끼는 거? 끊는 거? 관계없죠. 근데 이게 4번 이 문제도 좀 문제가 돼요. 절전이라고 하는 게 절약하다라고 하면은 또 뭐 이해가 되지만 이게 뭐 한문식 표현이기 때문에 끊는 거다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문제가. 4번은 일단 답입니다. 52번.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5개운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했다. 우리가 배관공사에서는 5개운 비닐 절연전선을 절대 사용하지 않죠. 53번. 접지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제1종, 2종, 3종, 특3종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자, 3번은 특별 2종 이런 건 없죠. 54번. 자,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하 목내 배선의 사용자라면 얼마입니까? 저하 목내 배선 400V 미만을 사용해야 된다. 흥행장에서 얘기죠. 55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전선의 강도가 몇 %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까? 80%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죠. 이 얘기는 뭐예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거랑 똑같죠. 56번. 수변전 설비의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압계 사이에 PT, Potential Transformer라고 해서 계기용 변압기죠. 계기용 변압기. 3번이죠. 57번.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의 트위스트 접속. 58번. 하나의 콘센트에 2개 이상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접속기구는 멀티탭이죠. 59번. 배선용 차단기 심벌은 배선용 차단기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B가 표시되어 있죠. B. 1번. 60번.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하목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거. 저하목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거. 금, 합금, 캐.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답은 몇 번이죠? 3번. 애자사용 공사입니다. 네.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풀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 많이 되셨나요? 자, 관연도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역시 본문에 그러니까 기초에 근거한 땅이 튼튼해야 그 위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그 다음에 아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관연도 문제 함께 앞에 정규반 강의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다 카페나 다산에도 통해서 다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 들으면서 아주 굳은 땅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2014년 5회 전기기능사 필기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